교재 668페이지 피시고 프로그램은 불공 하나하나로 바꾸세요. 2011. 2011로 바꾸시고요. 그래서 2011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프로그램 먼저 바꾸세요. 2011로. 그러면 쌍용이라고 뜰 거예요. 오른쪽에. 그 상태에서 거기 분계 5개 있습니다. 일반 전표. 여기는 일단 모의고사는 저거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실기 위주. 그래서 요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거기 문제 1번 일반 전표 있으시죠? 5시 1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분계하시고 등록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거기 1번 보시면 4월 8일 회사는 매출처인 서울전자의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동대금 잔액은 3월 31일에 발생한 10분의 2, 30분의 n의 매출 할인 조건부 거래에 대한 것으로서 동결제는 동공급에 관한 최초의 결제이다. 여기 금액이 없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로 오세요. 잠시만요. 화면 꽂혔나? 아이고. 거기 위에 회계관리 누르세요. 일단 회계관리 누르시고 여기로 오세요. 거래처 원장. 그래서 거래처 원장 들어오시고요. 아니면 거기 보시면 3월 31일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여기로 오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3월 31일 치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명 뭐라고 써있죠? 서울전자. 그러면 여기 200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몇 월 며칠이라고요? 3월 31일. 그러면 어차피 일반 전표 아니면 여기는 없죠. 그러면 어디 가면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 날짜 나오시면은 둘 중에 하나를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문제 풀 때마다 날짜 나오면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날짜 나오면 날짜에다가 들어갔다 오시라. 왜냐면 그걸 보고 하셔야 도움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200 서울. 그 다음에 차변의 매출 할인인데 2%예요. 거기 10분의 2의 뜻이 요 뜻이 10일 안에 대금 결제하면 2% 할인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매출 할인 2%니까 200만원에 2%면은 4만원이고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품 매출이에요. 입력할 때 보면은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품 매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돈은 보통예금으로 받으셨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196만원.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항상 분계가 문제지. 그래서 4월 8일날 차변의 매출 할인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똑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4만원, 차변의 보통예금 196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서울전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거 보시면 4월 10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에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그래서 자기 주식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얘네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본 나오면 앞으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상계 처리. 그래서 보시면 대변에 자기 주식 10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7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현금 70. 그 다음에 기존에 이익 났었던 게 있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 있었냐면 1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손해본 게 얼마만 손해보는 거예요? 20만 원만. 그래서 상계 처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원래는 30만 원 손해봤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익 났었던 게 얼마 있죠? 10만 원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서로 빼준다. 그래서 그걸 무슨 처리라고 하세요? 상계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 4월 10일 가셔서 차변에 현금 70, 그 다음에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 그 다음에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 대변에 자기 주식.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에 보시면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화재. 그래서 화재 보시면은요 화재 나오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해 손실. 그래서 재해 손실은 뭐 화재, 뭐 지진, 뭐 태풍 이런 것들이 재해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일단은 4월 21일 보시면 우리 취득원가 500 빼기 170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33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슨 가액이요? 장부가액. 그래서 대변에 어디 갔냐? 건물 500.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70. 그래서 요거는 건물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 시가 나왔죠. 아까도 써드렸는데 원가는 무슨 전표라고요? 일반 전표.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공부 이제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부터도 공부 시작 안 하시면 답 없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시험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진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금 우리 일반 전표하고 있잖아요. 일반 전표는 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130. 그 다음에 꼭 요거 해주셔야 돼요.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는 언제 한다 그랬죠? 타계정 대체는 재고 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지금 안 팔고 불났잖아요. 네, 그때도 꼭 적요 8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나서 손해보는 것들은 다 무슨 손실이에요? 재해 손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460. 그래서 설명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적으시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총 세 가지 하셔야 돼요. 하나는 요거 재해 손실, 불나거나 지진 나거나 하면 재해 손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 장부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원가는 일반 전표,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지금 그 일반 전표니까 원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는 안 팔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좀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계정 대체는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그리고 요것도 잘 나옵니다. 장부가액 구하는 거. 그리고 입력이야 솔직히 입력은 걱정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입력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입력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솔직히 손에 꼽거든요. 진짜 연습 안 한 사람 빼놓고는 입력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저거. 그리고 여기에다 꼭 몇 번 넣으셔야 돼요? 8번. 이거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생산팀. 그래서 생산팀이니까 생산팀은 임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임금 100. 그 다음에 상여금 따로 있기 때문에 상여금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00번대 상여금 200.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띄는 거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이 10만원에 9만원에 잠시만요. 이거 가불금? 잠시만요. 가불 없죠? 그러면 다 예수금으로 처리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잘못 만들었어요. 만드신 분이. 뭘 잘못 만들었냐면 가불금은 예수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가불금 뭘로 처리해라 이렇게 줍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30만 4천원이에요. 예수금이 30만 4천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드렸대요? 보통 예금 269만 6천원. 근데 이거 문제를 좀 잘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시험 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가불금은 뭘로 처리하시오? 일반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썼었던 계정 과목은 임직원 단기채권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가불금으로 주로 쓰였던 계정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임직원 단기채권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좀 잘못 만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일반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임직원 단기채권이나 아니면 요걸로 쓸 수도 있어요. 가지급금.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억지가 있어요. 이거 만드신 분이. 그래서 지금은 요거 가불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가불금 관련돼서는 내용에 줍니다. 왜냐면 이런 거 내용에 안 주면 모두 정답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는 요것도 이래서 좀 모의고사는 요거 하나만 하고 뒤에 있는 모의고사는 안 할게요. 이래서 모의고사를 항상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모의고사가 좀 억지스러운 게 많아서. 그래서 5월 25일에다가는 일단 차변에 500번대 모여 임금, 그 다음에 차변에 500번대 상여금, 그리고 상여금 나오면 되도록이면 따로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까지만 모의고사 풀고 그 다음에 여기 기출문제가 몇 개 없어요. 뒤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기출문제가 저기 751페이지부터 해서 두 개가 아니구나.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풀 거예요. 내일부터 교재로는. 그리고 이제 유인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금은 30만 4천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 그 다음에 5번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면 힌트 줘요. 여긴 지금 힌트가 없는데 5번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국민연금. 그래서 저희 시험은 주로 나오면 건강보험 아니면 국민연금 나오는데 건강보험 나오면 복리후생비고요. 국민연금 나오면 세금과 공과인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회사 부담부는 뭘로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 부담분을 이걸로 처리하라 그래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줍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힌트가 좀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월 10일은 거기 위에 거 보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건강보험에, 건강보험이 아니지. 국민연금에 9만원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9만원 내주고 우리가 9만원 내서 총 얼마네요? 18만원 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보통예금으로 냈대요. 그래서 보통예금이 거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11만원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회사 부담분 반, 근로자 부담분 반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있죠. 이렇게 시험 문제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민연금이 9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5만 4천원, 그러면 14만 4천원 나와요. 그래서 현금이 14만 4천원. 그 다음에 직원이 내는 거 무슨 금이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그래서 꼭 계산기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10만원이랑 만원이랑 9만원이랑 5만 4천원 더하면 25만 4천원 나와요. 여기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현금이 28만 8천원이죠. 이상하다 했네. 28만 8천원이에요. 왜냐면 반반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금은 25만 4천원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500번대 복리 후생비. 그래서 거기 건강보험이 5만 4천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세금과 공과. 그래서 500번대 세금과 공과 반반씩이니까 9만원. 그래서 나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 실무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정리된 거 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등록하세요. 못하신 분들은. 그래서 6월 10일 날 차변의 예수금 어디냐, 25만 4천원, 차변의 복리후생비 5만 4천원, 차변의 세금과 공과 9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11만원, 대변의 현금 28만 8천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풀고 오늘은 마무리 할게요. 어디 푸시냐면 669페이지 보시면 여기 문제 2번 있습니다. 메인 매출 점표. 그래서 문제 2번에 메인 매출 점표 5시 43분까지 해보세요. 요거는 붕괴만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입력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500cc. 그 다음에 임차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8월 11일 날 우리 불공의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연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1500cc 나오고 세금 계산서 나왔죠.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서울 렌트카. 전자는요. 차변에 공장이니까 500번대 임차료 50. 그 다음에 55만원 죄송합니다. 불공은 합쳐야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얼마요? 55만원인데 요건 입력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어디 갔냐, 메인 매출 전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8월 11일, 그 다음에 유형은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서울 승용차, 그 다음에 50에 5만원. 위에는 합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위에는 따로 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울 렌트카,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리고 왜 불공인지 꼭 잡아주셔야 돼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잡고, 원재료 아니고 임차료, 공장이니까 500번대 현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현과나 현면이 되려면 현금 영수증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잘못 이해하셔갖고 현금 나오면 현과 현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영수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8월 12일 날 매입의 현과 경기, 차변에 비품 100, 그 다음에 세금 10,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아무 말 없으면 현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카과, 현과, 건별은 꼭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넣을 때 노트북 100을 치는 게 아니라 110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나눕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에다가 100을 쳐요. 그러면 엉뚱한 금액 나오면 그냥 가서 고치세요. 다시 110 치면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고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나머지는 등록하실 줄 아시니까 요거에서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내국신용장. 네. 네. 네, 그런 건 무시. 네, 그냥 끄면 돼요. 시험 때는 안 떠요. 네.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비품 치면 요게 떠요. 네, 요거는 넣든 안 넣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시험에서는 요 부분을 뭐 꼭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거 넣든 안 넣든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4일. 그래서 그거는 있어요. 뭐는 있냐면 저기 회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신 없는데 세무는 하루에 하나 하고 짜투리 시간에 3번, 5번을 덮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회계 때보다. 그러니까 이상하시면 바로바로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 부연 설명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영세는 4가지 있다 그랬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여기는 영세입니다. 영종무역.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매출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10개 30만원이면 300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30. 이걸 말까지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330. 아이고, 영세인데 바보. 영세라고 써놓고 영세는 뭐가 없죠? 세금 없죠. 그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저기 요거 넣으실 때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별거는 없고요. 8월 14일 날 넣으실 때에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수량 단가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영종 그리고 꼭 요거 해주셔야 돼요. 여기 밑에 영세율 구분 있죠? 그래서 영세율 구분 가셔서 꼭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8월 18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감가상각 노객. 그래서 감가상각 노객 나오시면은 해주셔야 될 거 있죠. 취득원가 5천, 그 다음에 감가상각 노객 1,000, 그러면 4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1,000만원에 팔았대요. 그래서 3천만원 뭐요? 손실. 그래서 얘도 입력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의 과세의 주성의 역, 그 다음에 대변의 기계장치 5천, 그 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 노객 1,000. 그러면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좌 수표로 받았대요. 남이 발행한 수표 현금 1,1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00.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천. 그리고 분계 잘하는 사람하고 분계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제가 장담하는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혼자 해봤냐 안 해봤냐예요. 분계할 때 제일 분계 연습 잘못하시는 분들이 제가 해놓은 거 백날 봐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요거는 참고하시고 본인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분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요거나 요것도 입력은 요렇게 하시면 돼요. 18일날 과세에 어디 갔냐 기계장치 그리고 요 위에는 사고판 금액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000만원에 100만원 주성 전자 전자는요 혼합작고 대변 여기 밑에는 분계 적은 거랑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뭐라고 뜨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기계장치 5천 그 다음에 차변에 단가인데 기계장치 거예요. 아까 얼마 있었냐면은 1,000. 그 다음에 차변에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고요? 현금 1,100.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으면 남이 발행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발행한 걸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수표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수표는 저기 뭐지 선일자 수표 빼놓고는 다 현금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를 잘못 내긴 했어요. 이 아저씨가 원래 이렇게 나오면 매각대금은 전액 주성전자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모의고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만 풀고 내일부터는 그냥 기출문제 풀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그래서 아마 이틀 동안은 서로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시간 20분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0분 풀고 1시간 20분 맞추고 시간 남으면 3번 5번 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짜투리 시간에 하나라도 더 풀어 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8월 26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공부는 기출문제에 맞춰서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 공부하라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보시는데 지금 그렇게 공부하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문제에다가 맞춰서만 준비하는 거예요. 문제에 있는 것만. 그 외적인 거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저희한테.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래서 매입의 면세.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탕정농협 여기도 장난치셨어요. 500번대 복리 후생비 공장 직원이니까. 근데 이거 장난친 게 아니고요. 10박스에 3만원이니까 30만원. 그 다음에 어음 줬죠. 이렇게 나오면 지급어음 잘 쓰시는데 미지급금이에요. 어음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에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직원들 줄 거잖아요. 그럼 직원들 줄 거면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그때는 어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헷갈립니다. 받으러음 쓸 거냐, 지급어음 쓸 거냐, 아니면 미수금 쓸 거냐, 미지급금 쓸 거냐,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까지. 원래 잘 내요, 이거는. 그래서 위에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그래서 어음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지급어음, 받으러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것도 좀 중요하세요. 그리고 분계는 제가 장담하는데 메인 매출 전표는 하면 할수록 늘 거고 일반 전표하고 결산은 시험 볼 때까지 헷갈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연습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게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시면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을 드리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보강을 좀 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